안녕하십니까, 황여실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이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조금 전 3시부터 내란 특검이 구형량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형법이 부여한 형벌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뿐이죠.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내란 숙의 전두환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군의 통수 체계와 민주 헌정 질서를 뿌리채 와해시켰다는 게 그 이유였죠. 윤석열의 죄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끝끝내 부인을 하며 책임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다는 점도 전두환과 닮은 꼴이죠. 뭘 고민하십니까? 다시는 군과 공권력이 국민을 짓밟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한 가장 무거운 형벌, 사형만이 답이다. 1월 8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내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규현 부장판사 최근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서울중앙법원 형사 25부 259와 119 등 사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기존의 공소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라는 것을 특검에서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소장 변경은 허가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만일 이것이 허가된다면 어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또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새로이 재판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변호인 측에서 공소장 변경의 한계 일탈 및 방어권 침해 주장에 대한 의견을 내셨는데 일단 그 군경 등 다수 인력의 동원과 참여가 필요한 내란 범죄는 사전의 치밀한 기획과 준비를 거쳐 실행으로 이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법정형이 높아 주동자와 가담자의 증거인멸과 진상은폐 가능성이 높기에 수사는 밀행성을 전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월 5일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동시다발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 등 주요 증거가 공개되고 국회 상임위 출석, 진술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자 진술 담합과 묵비 등 수사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은 이 사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피고인 및 계엄 주동자 및 가담자의 진술이 아닌 계엄 모의와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 생산된 문건과 발생한 행태 등 객관적 증거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당초 피고인 등의 진술에 근거해 알려진 계엄 준비 시기 이전부터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해 온 사실을 밝혀내 이 사건 공소장 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일단 합의를 했는데 일단 공소장 변경은 허가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 허가한다고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이유를. 네, 내일 드디어 윤석열의 내란 재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전소미 민주당 대변인 정구승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법원이 특검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를 했습니다. 요 공소장 변경 이유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상황 설명. 네, 일단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특검은 이제 추가적인 증거 부분이나 모의 부분에 대해서 예. 추가로 입증된 부분을 공소장에 반영했다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 지기현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 허가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 A로 처벌해달라는 것을 A와 기본적 사실관계, 즉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형태 내에서 바꾸는 것을 허가하는 걸 말하는데요. 사실 내랄이라는 것은 윤석열이
뭐 모의를 통해 군경을 동원하여 했다는 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기본적 사실관계가 전혀 바뀌지 않아서 허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입증이 됐던 증거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했던 건데 예. 윤석열 측이 강하게 좀 반발을 했습니다. 뭐 사실 본인들도 이게 기본적 사실관계 내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을 텐데 그냥 그 이 자체를 밀어보겠다는 목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을 해봤지만 직연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요. 그러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그 새로 재판을 시작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였지만 예. 사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뭐 그걸 다시 새로 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 역시 기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측의 이야기를 보니까 방어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시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떼쓰기고요. 뭐 이제 막판에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구질구질하게 매달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안이 되게 중대하잖아요.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 이거밖에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건 사실 사형일 텐데요. 전두환도 실제로 사형을 했었고 이게 얼마나 반민주적인 행태이고 대한민국의 가장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깨뜨리는 중형인가. 내란이란 죄의 그 무게감을 봤을 때는 아마 지금까지 전혀 반성 없는 태도에 이제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 게 맞다는 게 국민들의 기본적인 거고 이번 공소장 변경도 떼쓰기가 그냥 기간을 약간 변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을 모의한 시기에 대해서 약간 변경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2024년 3월로 명시를 했는데 아하. 이거를 약간 앞당겨서 2024년 10월로 기재합니다. 이 시기가 뭐냐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바로 닷새, 그러니까 5달 만에 계엄을 바로 그 추진을 하기 시작, 논의가 시작됐다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가 바로 노상원 수첩인데 이 노상원 수첩 사본을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쪽에서 무슨 사본이야? 우리는 원본 제출하면 그거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없어. 때를 또 변호인들이 쓰니까 이번에는 비닐봉투에 담긴 실제 원본을 제출했고요. 어허. 현장에서 변호인들이 그것마저 못 믿었는지 거의 일부러 또 사진 찍어 가긴 했습니다. 하여튼 그 노상원 수첩이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고 군 인사도 이 노상원 수첩에 적힌 대로 그대로 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재판부의 사실관계를 다 확인한 걸로 됐다. 한마디로 이 노상원 수첩의 이제 진위 여부가 다시 한번 밝혀졌고 또 한 번은 시기상의 문제가 좀 더 이 윤석열이 취임한 바로 5달 만에 바로 2023년 10월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는 그 시작점을 변경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해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면 적법한 절차였고 필요한 요구였던 것 같은데 윤석열 측에서 저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그냥 이제 단순하게 시간 끌기로도 볼 수 있지만 요게 굉장히 본인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양형 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다 보니까 예. 결국엔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5개월 만에 취임 5개월 만부터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것이 만약에 입증이 됐고 재판부가 인정을 한다면 어허. 더 그 죄질을 안 좋게 볼 것을 본인들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공소장 변경이 없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안에선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서 판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을 좀 특검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윤석열 변호인단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떼쓰기를 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재판을 다시 하자. 이게 말이 되나요? 그 뭐 적법한 요구인가요, 그거는? 만약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졌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나는 지금까지 A죄에 대해서 다퉈왔는데 갑자기 공소장이 B죄로 바뀌게 된다면 어허. 다시 해야죠. 근데 예. 이거는 A죄에 대해서 계속 달려왔고 내란이라는 죄에 대해서 달려왔는데 내란의 구속력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언제 모의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증거만 추가된 거고 그 시기를 좀 조정한 거기 때문에 물론 시기라고 하더라도 내란 일자가 바뀌었다. 예. 이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모의 시점 정도만 바뀐 거기 때문에 전혀 일리가 없는 주장이고 그 방어권이 제한된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직연 부장판사가 아마 그거를 받아들인 것 같고요. 윤석열 측에서 법원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본인들에게 제대로 되면 변호인들의 변론권은 주지 않았다. 그리고 예. 뭐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았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이건 사실 이 재판 자체를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우선 그 12월 3일의 밤부터 이제 그 내란의 불면증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국민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전 국민 PTSD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게 윤석열인데 예. 적반하장식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는 그런 지도자였다. 빨리 내려오기 잘했다는 거고, 일단 인권 침해 내용 중에서
또 국민들이 너무 열받는 게 있죠. 그 아무렇지 않게 풀려나서 개를 끌고 걸어다니는 모습, 그리고 한 번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던 모습들, 그리고 지금도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자면서 생떼를 쓰는 모습들, 이 전반적인 것들, 그리고 아시지만 계속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메시지 계엄을 하고요. 계몽령을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이 전 국민에게 굉장한 스트레스. 왜 우리가 이런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을 살아야 되지? 왜 윤석열 얼굴을 계속 봐야 되지라는 전 국민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인권 침해는 윤석열이 당한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그렇죠. 윤석열에게 당했다라고 예. 봐는 게 맞습니다. 그럼 뭐 이게 내용을 보면 대통령 안 붙였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 앉아 있는 건데 그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요구이고 변호인의 발언권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형사 절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른 재판장님이 진행하는 재판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기현 재판장이 지나치게 오히려 다 발언권을 줬어요. 보정을 해갖고 예. 문제가 되었을 만큼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사실 그거를 주장하는 주체가 과거 특수부 검사로서 가혹하게 수사를 하기로 유명했고 특검의 수사팀장으로서 정말 가혹하게 새로운 법리까지 만들어가면서 결과를 냈던 사람이자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는 더욱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재판을 보니까요, 좀 화제가 됐던 영상들이 있는데 지기현 재판장이 누구죠? 그 변호사 이화성. 이화성, 예. 그렇죠. 이하성, 이하성. 그 김용현 측 예, 예. 변호사죠. 그 변호사한테 막 호통을 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제재하면서 그냥 가자, 빨리 가자. 그다음에 이제 공소장 변경도 본인의 판단대로 이렇게 가는 거, 끌려다니지 않는 모습들.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2월 달에 법관 아, 인사가 있어서 자기는 예. 떠나야 되는데 그 전 만약에 이 선고를 못 하고 떠난다면 그거에 대한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은 없고 근데 지금까지 증인도 거의 무제한 신청을 받아주고 재판 지연 전략에 다 응해줬기 때문에 본인에게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급해서 이제 빨리 해야 돼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지한 거고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재판장님의 진행보다도 유합니다. 네. 그리고 화냈다고 하는 것 정도가 그래서 그냥 본인이 급해서 좀 서두르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달라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말투 보니까 그대로더라고요. 네, 너무 근데 세요, 또 이거. 말씀하신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 법관 인사도 있고 이동이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속도전에 낼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한계성도 있고, 근데 저는 약간 일말에 이제 대한민국 판사니까 일말의 희망을 가져보면 지금까지 피고인들 그리고 변호인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셨거든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왜 지기현은 저렇게 판사로서 진행을 하지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좀 전략적으로 너희들 말은 충분히 다 들어줬어. 예. 그런데 내가 내리는 나중에 최종 선고는 들어줬으니까 더 이상 반론하지 마. 하지만 나는 이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도 있어라는 그런 일말의 저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서 지기현 판사의 마지막 최종 그 선고에 국민의 기대, 근데 국민의 예. 법 상식 선에서의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예. 좀 고대해 봅니다. 선고가 한 2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거고 내일 이제 결심 공판이 있으니까 내일 구형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이제 그 예상이라든지 기대는 사형인데 뭐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죠. 당위는 사형이고 뭐 일부 무기징역을 구형할 거라는 예상도 있지만 저는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닌 점과 그리고 그렇죠. 그 재판 단계 그리고 내란 이후의 행적들 왜냐하면 그 한한 뭐 공동 정부를 수립해 갖고 계속 이 정부를 이어가려고 했던 거나 그 이후에 했던 많은 사실은 계엄 이후의 행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사실 좀 선처를 해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판에 나와서 계엄의 요건에 맞지 않음을 스스로 자인하면서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본인 부하들 탓을 돌리면서 또 한 버전 메시지로는 이렇게 내가 무죄를 만들어 너네 살릴 수 있다는 식으로 조직적 어떻게 보면은 은폐나 진술 오염까지 시도했던 점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선처의 가능성이 없어서 당연히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네, 결국에는 사형 무기징역, 이제 무기금고인데 그렇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게 상식이고 뭐 김용현도 그렇고 노상원도 그렇고 같이 이제 법정 최고형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저는 플러스 여기서 끝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 지금 진행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는데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을 생각해 봅시오. 그대로 사형 당했나요? 구형 받았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란 반란죄의 사형까지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에 대한
그런 법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법 구형 사용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내란 반란죄든 이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혼란하게 만든 이 중대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이제 사면이라든가 복권, 감형 그렇죠. 대상에서 이 사람들을 예. 제외시켜야 된다. 이 법들이 저는 국회에서 지금 추진돼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예. 추진이 그 특별법으로 추진이 되다가 지금 그러면 멈춰 있는 상태인가 봐요. 네, 지금 예. 이제 법안들이 이제 발의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이제 계류 중이군요. 네. 예. 사실 그 피고인 윤석열이 임명했던 한동훈 장관이 추진했던 사형의 제한 집행 이게 실제로 추진됐던 걸 생각을 한다면 유엔이나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가 있겠지만 그 본인이 임명했던 장관이 추진했던 정책이 바로 시행되더라도 본인은 할 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얘기가 있어요.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그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지만 윤석열은 없었다. 때문에 사형, 구형이나 선고는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고 부분에서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피해자가 없었던 건 윤석열이 덜 악해서 아하. 혹은 뭐 덜 준비를 해서라기보단 워낙 빠르게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진입을 했고 예. 수많은 시민들이 나섰고 그리고 군복 입은 시민들이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윤석열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값을 보고 거기에 대해 선처를 해줄 여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이제 짚고 싶은 게 이거 내란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 당연히 내란이긴 한데 국힘 네. 측에서는 계속 내란자도 쓰지도 않잖아요. 네. 설마 재판부가 내란은 인정을 하겠죠? 이번에 그 내란 자체의 성립 여부에서 벗어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번에 예. 왜냐 과거에 이제 전두환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전에 전두환 1980년대에 그런 사례를 했던 12.12 군사 반란 이런 거 했던 거 보면요. 우리 사회에 말할 수 없는 이제 폐해를 야기하고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명예와 굴레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내란에 대한 정의나 그런 것들을 국민의 군대로 하여금 발표하게 하고 개인의 피해 야기했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 구형 과정도 저는 이제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중형을 구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당위성 그리고 반민주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게 그 처단하는 그 당위성들이 이미 확립이 됐고 지기현 판사 자체도 충분히 그 피고인들의 말, 그다음에 변호인들의 말을 충분히 말도 안 되게 들어줬던 그동안에 추적됐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속도전이라 비판받을 필요도 없고 형량을 높게 선고를 해도 지금까지 해왔던 추적된 게 있기 때문에 그 형량 높게 선고하는 명분과 자신감을 지기현 판사 자체가 이미 확보를 했다. 이제는 오. 법정형 최고 구형만 하면 된다. 선고만 예. 하면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 직영 부장판사 자신감을 가져라. 근데 이제 직영 부장판사가 뭐 요즘 들어서 재판을 잘 진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게 최근에 윤석열 변호사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재판에서. 네. 증인 규모를 생각하면 3년 해야 한다. 윤석열 측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변호사님 좀 기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사실 지기현 재판장의 이 일반 형사 사건을 했다고 한다면 이 정도 증인 숫자였다면 3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자체를 흔들었던 내란 사건이고 그 와중에서 지금 1년 만에 끝내는 것 자체가 엄청 늦어졌다고 보기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기현의 탓이 아니라 지기현 재판장이 일반 사건도 같이 하게 만든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그 행정처가 그게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번에 박지원 그 의원에 대한 판결문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뉴스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도 지기현 재판장이 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다른 사건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집중 재판이 안 됐던 부분도 있어서 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 지기현 재판장만은 탓하기는 어렵다. 이거는 대법원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한계 내에서도 물론 여름 휴가를 가거나 이런 약간의 비판받을 지점이 없지는 않지만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사실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3년 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그 와닿지는 않잖아요. 예. 다음 주 이제 금요일 16일에 체포방해 혐의 요거는 선고가 나옵니다. 백대환 부장판사. 요거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그 백대환 부장판사가 할 수 있는 최고형을 저는 이제 선고하시지 않을까. 최고형이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구형은 10년 나왔었는데. 저는 10년 가까이 때리시지 않을까 생각은 그 하는데. 대변인님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5년 얘기도 나오고 7년 얘기도 나오는데. 네, 무조건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바람이니까요. 근데 그냥 백대환 부장판사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게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권한대행했던 황교안 전환대에게 지금 유엔에나 다른 곳에 제소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백대환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 침해를 심각하게 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예. 판사를 우리가 처단해야 된다고 이제 황교안 전 총리께서 그렇게 예. 행위를 하고 계신 만큼 저는 아마 본인이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범위 구형 안에 쓸 수 있는 최대형을 전 구형하시지 않을까. 그분은 예. 정의를 실현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변호사님 짧게. 저도 선고는 뭐 두 자릿수에 가까운 한 자릿수가 나올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체포방해라는 죄목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대해 실제 그 위험성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반적인 체포방해를 뛰어넘고 허위공문서 작성에서도 최악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10년에 가까운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10년에 가까우면 8, 9년 8, 9년. 예상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전수미 대변인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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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